아무것도 보이지 않는 칠흑 같은 어둠. 그 어둠 속에서 단 하나의 소리가 먼저 들린다. 묵직하고 낮은 엔진 포효 소리. 대지를 울리는 1500마력의 심장 박동. 그리고 빛이 터진다. 2024년 10월 8일 오전 10시. 경기도 포천의 승진훈련장. 이른 가을 햇살이 황금빛으로 들판을 적시고 있다. 먼지를 구름처럼 피워 올리며 세 대의 K2 전차가 V자 편대를 이루어 언덕을 넘어온다. 헤드셋을 쓴 박도연 상사의 얼굴. 잔잔하지만 날카로운 눈빛. 전차장석에 앉아 멀티 스크린 계기판을 보며 라디오를 잡는다. 포탑 내부는 생각보다 좁다. 세 사람이 각자의 포지션에 앉아 있다. 계기판의 초록색 불빛들, 열상 조준경 모니터의 흑백 영상, 탄약 적재 여부를 나타내는 디지털 게이지. 박도연 상사가 헤드셋의 마이크를 조정하며 낮은 목소리로 입을 연다. 1호차 승무원 상태 보고. 포수석. 이상훈 하사. 젊은 얼굴에 조준경의 눈을 붙이고 있다. 손가락이 능숙하게 사통장치 패널을 체크한다. 포수 이상 없습니다. 사통장치 전 개통 정상 작동 확인. 레이저 거리 측정기 응답 양호. 탄도 컴퓨터 교정 완료. 포탑 선의 여유 확인했나? 좌우 360도 선의 이상 없습니다. 부항각 마이너스 8도에서 플러스 20도까지 전 범위 정상. 조종수석. 유해진 병장. 틈만 나면 음악이라도 들을 것처럼 경쾌한 분위기지만 지금은 진지하게 조종 패널을 살피고 있다. 조종수 이상 없습니다. 엔진 출력 100%. 유압 계통 이상 없고 냉각수 온도 정상. 변속기 상태 양호. 궤도 장력 좌우 균일. 차장님, 저 솔직히 말하면요. 말해봐. 유해진의 목소리가 들떠 있다. 오늘 훈련이 너무 기다려졌어요. 지난주에 급속기동 평가에서 점수 잘 나왔잖아요. 오늘 진짜 밟아볼 수 있는 거죠? 박도연이 짧게 웃으며 진정시킨다. 흥분하지 마. 기동이 목적이 아니야. 오늘 과목은 급속기동 후 정지사격 정밀도 측정이다. 빠르게 움직이고 멈춰서 정확하게 쏘는 것. 빠르기만 하면 점수 안 나온다. 유해진이 웃는다. 그럼 빠르고 정확하면 되잖아요. 이상훈이 나지막하게 말한다. 말이야 쉽지. 라디오에서 잡음 섞인 목소리가 들려온다. 훈련 통제관이다. 맹호 1-1, 맹호 1-1. 통제소 수신 확인. 박도연이 무전기를 잡는다. 맹호 1-1, 수신 양호. 훈련 개시 명령 하달한다. 목표 지점 방위각 030, 거리 1800m. 급속 기동 후 목표 지점 도달 즉시 정지, 주포 사격 한 발 실시. 제한 시간 4분. 개시. 수신. 맹호 1-1 훈련 개시. 박도연이 무전기를 내려놓고 두 승무원을 향해 훈련 내용을 전달한다. 들었지? 유 병장, 최적 경로는 우리가 지난번에 지형 숙지한 그 루트다. 능선 우측 사면을 타고 우회. 중간 계곡에서 가속한다. 유해진이 활짝 웃으며 RPM을 올려본다. 꽉 잡아요, 차장님. 그래, 출발. 55톤의 강철이 전진한다. 궤도가 흙을 파고들며 먼지가 쏟아진다. 전차가 능선 우측 사면을 빠르게 내려와 계곡 입구로 진입한다. 이상훈이 조준경에서 눈을 떼지 않고 있다. 화면 속 열상 조준경 영상에 목표 지점이 잡히고 있다. 이상훈이 집중하면서 모니터를 본다. 목표 포착. 거리 1100m. 차장님, 정면 능선 넘으면 바로 사격 포지션입니다. 알았어. 유병장, 능선 정상에서 급제동. 차장님. 왜 그래? 나침반이.
이상해요. 방위각이 계속 돌아요. 디지털 나침반의 숫자가 빠르게 변동하고 있다. 방향 없이 마구 돌아간다. 이상훈이 조준경에서 눈을 떼고 고개를 갸웃거린다. 저도 열상 조준경에 간섭이 들어오고 있어요. 화면이 일렁거리는데요. 박도연이 차분하게 지시한다. 전자장비 점검해봐. 전자기 간섭 가능성 있어. 일단 계속 기동. 이상훈의 다급한 목소리가 헤드셋에서 전해온다. 아니, 차장님. 이거 단순한 간섭이 아닌 것 같아요. GPS 신호가 지금 완전히 끊겼어요. 위성 응답이 제로입니다. 유해진이 기동을 멈춘다. 하늘은 또 왜 저래요? 조금 전까지 맑고 파란 가을 하늘이었는데 어느 순간부터 하늘이 이상하게 일렁이기 시작했다. 마치 뜨거운 아스팔트 위의 아지랑이처럼 공간 자체가 흔들리는 것처럼 보인다. 이상훈이 해치 위로 올라선다. 차장님, 저 현상이 뭐죠? 박도연의 눈이 좁아진다. 그 순간 주위의 모든 것이 하얗게 보였다. 섬광, 시각적인 것이 아니라 물리적인 것처럼 느껴지는 빛. 전차 내부의 모든 전자장비가 일순간 꺼진다. 화면이 꺼지고 헤드셋에서 소리가 끊기고 계기판의 불빛들이 전부 사라진다. 완전한 어둠과 침묵. 잠시 후, 쿵. 묵직한 착지 충격. 전차가 무언가 다른지면 위에 내려앉는 느낌이다. 충격 흡수 현가장치가 작동하는 소리가 들리고 정적. 몇 초간의 완전한 침묵. 승무원들 숨소리만 들린다. 천천히 계기판들이 다시 살아나기 시작한다. 비상 전원이 들어온다. 엔진 재가동 경보음이 울린다. 유해진의 목소리가 낮고 떨리는 음성이다. 차장님? 이상훈이 숨을 고르며 묻는다. 지금 무슨 일 있었어요? 침묵하던 박도연의 손이 천천히 외부 카메라 전원을 올린다. 세 사람 모두 말이 없어진다. 외부 카메라 화면에 보이는 것은 훈련장이 아니다. 어딘지 모를 이름 모를 야산 기슭이다. 전방위 카메라가 360도로 환경을 스캔한다. 끝없이 펼쳐진 황토색 야산. 인공 구조물이라곤 없다. 현대식 건물도 전봇대도 도로도 없다. 울창한 숲이 완만한 언덕을 덮고 있고 그 너머로 훨씬 더 큰 성벽이 보인다. 회색 석조 성벽 그리고 성문, 광화문이다. 하지만 지금의 광화문보다 더 낡고 더 자연스럽고 더 살아있다. 마을은 초가와 기와집들의 지붕이 모여 있다. 연기가 굴뚝에서 올라오고 있다. 소달구지가 흙길을 달리다가 전차를 보고 멈춘다. 소달구지를 몰던 상민이 전차를 보고 눈이 뒤집힐 만큼 크게 뜬다. 그는 달구지를 버리고 달아난다. 흰 도포를 입은 노인 2명이 전차를 발견하고 비명을 지르며 반대 방향으로 뛰어간다. 이상훈은 혀가 굳은 것처럼 한참 동안 말이 나오지 않았다. 여기 훈련장이 아닌데요. 유해진의 입이 반쯤 벌어져 있다. 어디예요, 여기? 어디 있는 거예요, 우리? 박도연이 말없이 해치를 조금 열어 올린다. 찬바람이 밀려든다. 가을 냄새, 하지만 다른 가을 냄새다. 현대의 매연과 아스팔트 냄새가 없다. 흙 냄새, 나무 냄새, 연기 냄새, 그리고 멀리서 무언가 타는 냄새. 박도연이 천천히 해치를 완전히 열고 상반신을 내민다. 그리고 천천히 주변을 둘러본다. 지게를 지고 가던 청년이 움직이지 못하고 서 있었다. 박도연이 그 청년에게 다가간다. 혹시 지금이 몇 년도입니까? 지금은 을미년 10월이요. 박도연이 미간이 좁아지며 성벽 쪽을 쳐다본다. 광화문 방향에서 검은 연기가 피어오르고 있다. 박도연이 그 연기를 바라보며 굳어간다.
그의 눈 안에서 무언가가 맞춰지고 있다. 역사책에서 읽은 날짜들, 지명들, 이름들이 폭발적으로 연결되는 순간 박도연이 낮은 소리로 중얼거린다. 을미년 10월. 그의 얼굴이 완전히 굳는다. 눈 안에 공포와 분노가 동시에 뒤섞인다. 그가 해치 아래로 몸을 집어넣는다. 두 승무원이 그의 표정을 보고 덩달아 긴장한다. 유해진의 목소리가 헤드셋으로 울렸다. 차장님, 얼굴이 왜 그래요? 박도연이 천천히 또렷하게 전달한다. 들어라. 유병장은 엔진 시동 유지하고 이하사는 외부 카메라 전방위 영상 기록 시작해. 전부 다. 지금 이 순간부터 기록해. 이상훈이 외부 카메라 조작을 시작하며 손을 바쁘게 움직인다. 근데 차장님, 여기가 어디예요? 박도연이 단호하지만 걱정스러운 목소리로 말한다. 여기는 한양, 경복궁 근처다. 언제인지도 알 것 같아. 언제인가요? 을미년이니 1895년인 것 같다. 잠시 동안 침묵이 전차 안을 가득 채운다. 1895년이요? 10월 8일일 거야. 아니면 그 직전. 이상훈의 얼굴이 하얗게 질린다. 그럼 오늘이 을미사변 전후날인가요? 그래. 유해진은 아직 아무 말도 못하고 멍하게 있다. 이상훈이 박도연에 묻는다. 명성황후 씨의 사건이요? 그 사건이요? 박도연이 짧게 답한다. 그래. 멀리서 총성 소리가 들린다. 화승총의 산발적인 소리, 그리고 비명 소리. 멍하게 있던 유해진이 조심스럽게 묻는다. 차장님, 그럼 지금 그 사건이 진행 중인 거예요? 박도연이 외부 카메라를 응시한다. 새벽에 시작했을 거야. 역사 기록으로는 새벽 5시경 일본 낭인들이 경복궁에 침입했다고 돼 있어. 박도연이 계기판의 시계를 본다. 내부 시계가 오전 10시 44분을 가리키고 있어. 우리가 설립될 때랑 동일한 시각. 하지만 이 시대에서의 실제 시각은 모르지. 아마 이른 아침일 거야. 이상훈이 급하게 걱정스런 목소리로 묻는다. 그럼 황후는요? 황후는 아직? 박도연이 이상훈의 말을 도중에 끌었다. 모른다. 모르지만 박도연이 경복궁 방향의 검은 연기를 다시 바라본다. 확인해야지. 박도연의 지시로 전차가 경복궁 방향으로 서서히 이동하기 시작한다. 야지를 가로지르는 이동. 나무 두 그루가 궤도에 쓸려 옆으로 밀려난다. 멀리서 이 광경을 본 조선 백성들이 다시 비명을 지르며 달아난다. 그때 말발굽 소리가 들리고 10마리 이상의 말이 빠르게 다가온다. 전차가 멈추고 박도연이 열상 조준경으로 확인한다. 11시 방향 신신 군복을 입은 기마병 접근 중. 소총 소지 병력 약 25명. 말을 탄 지휘관 1명이 선두에 있어요. 소총을 들고 있다고? 네, 접근 속도가 빠릅니다. 정지. 엔진 아이들링 유지. 나 올라간다. 차장님, 혼자요? 내가 올라가서 대화 시도한다. 이상훈, 동축기관총 안전장치만 풀어놓고 트리거는 잡지 마. 최후 수단이야. 이상훈이 침을 삼키며 긴장된 목소리로 답한다. 알겠습니다. 박도연이 해치를 열고 천천히 올라선다. 두 손을 하늘로 들어 빈손을 보인다. 말들이 50m 앞에서 멈춰선다. 말을 탄 지휘관. 50대 중반으로 보이는 장신의 남성. 날카로운 눈빛, 수염, 신식 군복 위에 칼집을 찬 모습. 그가 전차를 훑어보고 그 위에 서 있는 현대 군복 차림의 박도연을 바라본다. 이 남자가 홍계훈이다. 말 위에 탄 지휘관인 듯한 자가 쩌렁쩌렁한 목소리로 묻는다. 정체를 밝혀라. 이 쇠덩어리는 무엇이며 이를 몰고 온 자들은 누구냐?
복장이며 모습이 이 나라 사람 같지 않은데 조선 사람이냐 아니면 어느 나라 오랑캐냐. 병사들이 소총을 들어 조준한다. 화승총 조준 소리가 공기 중에 퍼진다. 박도연이 손을 들고 있는 상태에서 또렷한 천천히 말한다. 우린 적이 아닙니다. 우리는 조선을 지키러 왔습니다. 총을 겨누지 마십시오. 말 위에 지휘관 표정이 굳어진다. 조선말이라는 것에 잠시 당혹감을 보이지만 이내 경계를 다시 세운다. 조선을 지키러 왔다? 허튼 소리. 이 귀신 같은 쇠 괴물을 몰고 와서 조선을 지킨다니 그 무슨 황당한 소리냐. 내가 이 나라 사람이 맞다면 이 쇠덩어리가 무엇인지 설명을 들어야겠다. 박도연은 어떻게 설명해야 할지 망설인다. 그러나 지금 시간이 없다. 지금은 설명이 길어질 수 없습니다. 하나만 묻겠습니다. 지금 경복궁 안에 일본 낭인들이 들어갔습니까? 홍계운의 얼굴이 그 순간 달라진다. 분노와 수치심과 절망이 한꺼번에 스쳐 지나가는 표정이다. 새벽에 이미 들어갔다. 우리 병력이 막으려 했으나 훈련된 놈들이 안에서 문을 열어줬어. 나는 병사들을 모아 다시 들어가려던 참이었다. 박도연의 시선이 말위 지휘관에게 고정된다. 황후마마는 아직 살아계십니까? 그 질문에 홍계우는 말이 잠깐 멈춘다. 그의 눈에 눈물이 맺히는 게 보인다. 하지만 그는 군인이다. 눈물을 삼킨다. 홍계운의 낮은 목소리가 떨린다. 모른다. 확인을 못했다. 하지만 건천궁 쪽에서 비명소리가 들렸다. 총성도 들렸다. 박도연이 즉각 해치 안으로 몸을 집어넣는다. 이상훈, 건천궁이 경복궁 어느 방향인지 알아? 북서쪽이요. 광화문에서 들어가면 근정전 지나서 안쪽으로 더 들어가야 해요. 경복궁 북쪽이에요. 박도연이 잠깐 생각한다. 유병장, 광화문 방향으로 기동. 속력 최대. 야지 기동이에요. 담장 있으면 밀어버립니까? 밀어야 하면 밀어. 지금은 그게 문제가 아니야. 황후가 아직 살아있을 수도 있어. 엔진이 힘차게 포효하며 전차가 움직이기 시작한다. 박도연이 다시 해치 위로 올라서서 조선 지휘관을 향해 소리친다. 장군, 우리와 함께 경복궁 안으로 들어가실 수 있습니까? 조선 지휘관이 말고삐를 돌려 재촉한다. 기다려라. 나도 간다. 전차가 기동을 시작하고 조선 지휘관이 그 뒤를 말로 따라온다. 조선 시위대 병사들이 두려움 반, 결의 반의 눈빛으로 지휘관을 따라 달리기 시작한다. 을미사변. 역사는 이날 새벽 일본 공사 미우라. 고로의 사전 계획 하에 일본 낭인 약 40명과 조선 훈련대 일부가 경복궁을 기습했다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들의 목표는 명성황후였습니다. 조선국의 황후. K2 전차가 광화문 앞 광장에 진입한다. 광화문 앞에는 일본 낭인 12명이 진을 치고 있다. 그들은 전통 일본도를 허리에 차고 일부는 서양식 권총을 들고 있다. 조선 관리들을 바닥에 무릎 꿇려 놓고 있다. 낭인 중 하나가 먼저 전차를 보고 소리를 지른다. 낭인들이 전차를 향해 돌아선다. 당혹감과 공포감이 얼굴에 묻어난다. 전차가 그들 앞에서 멈춘다. 잠시 후 해치가 열리고 박도연이 올라선다. 그의 얼굴은 차갑게 가라앉아 있다. 분노하고 있지만 그 분노를 완벽하게 억제하고 있다. 그는 천천히 숨을 들이쉬고 유창한 일본어로 입을 연다. 무기를 버려라. 지금 즉시 물러나지 않으면 너희는 모두 죽는다. 낭인들이 서로 눈치를 본다. 저 이상한 복장의 인간은 뭔가, 저 쇠덩어리는 뭔가. 그러나 낭인 중 한 명이 권총을 꺼내 전차를 향해 겨눈다. 낭인 중 한 명이 비웃듯이 소리친다. 쇳덩어리가 뭘 안다고.
연속 사격된 총알 3발이 전차 전면 장갑에 부딪히며 불꽃을 일으키고 튕겨나간다. 낭인들의 얼굴에서 비웃음이 사라진다. 그 자리에 공포가 스며든다. 요괴다. 요괴가 나타났어. 박도연이 유창한 일본어로 추가 경고를 날린다. 마지막 경고다. 물러나라. 낭인들이 무너지기 시작한다. 몇몇이 칼을 버리고 달아나지만 전부 달아나지는 않는다. 오기 혹은 두려움 때문에 자리를 지키는 자들도 있다. 유병장, 천천히 전진 기동. 헤드셋으로 유해진이 침을 삼키는 소리가 들린다. 알겠습니다. 전차가 천천히 그러나 멈추지 않고 전진한다. 낭인들이 좌우로 흩어지며 비명을 질러댄다. 전차는 광화문 입구를 통과한다. 조선 관리들이 넋이 나간 채 전차를 올려다본다. 이상우는 조준경에서 눈을 떼지 않고 있다. 그의 손가락이 동축기관총 트리거 옆에서 떨리고 있다. 아직 쏘지는 않았다. 쏘지 않아도 된다. 이상훈이 나지막하게 박도연에게 말한다. 차장님, 경복궁 안으로 들어왔습니다. 박도연이 잠시 눈을 감았다가 다시 뜬다. 안에 어떤 상황이야? 이상훈이 열상 조준경을 스캔한다. 건물들 사이에 무장 인원 다수, 30명 이상입니다. 경복궁 내부 곳곳에 분산돼 있어요. 북쪽으로 건천궁 방향으로 더 많이 집중돼 있고요. 유해진이 아주 작은 목소리로 박도연에게 물었다. 우리 진짜 하는 거예요, 차장님? 네. 엔진이 포유하며 전차가 경복궁 안으로 깊숙이 진입한다. 정원의 나무가 궤도 앞에서 쓰러진다. 돌로 만든 낮은 경계석이 밀려난다. 멀리 건천궁 방향에서 여자의 비명소리가 들린다. 이상훈의 얼굴이 창백해진다. 차장님, 저 소리는? 유병장, 더 빠르게 진입한다. 네, 밟고 있어요. 전차가 건천궁을 향해 돌진한다. K2 전차의 풍채와 경복궁 전경, 그 위로 아침 해가 뜬다. 그 아름다운 풍경 속에서 흰 연기가 피어오르고 있다. 1895년 10월 8일. 을미사변. 역사는 이날 명성황후 민씨가 일본 낭인들에 의해 시해되었다고 기록하고 있다. 하지만 오늘 그 기록이 바뀌려 하고 있다. 이상훈이 열상 조준경을 통해 전방을 스캔하고 있다. 그의 눈이 빠르게 움직인다. 헤드셋으로 이상훈의 긴박한 목소리가 들린다. 차장님, 건천궁 문 앞에 낭인들이 10명 이상 있습니다. 문을 향해 진입 시도 중입니다. 일부는 이미 문을 열고 들어갔어요. 안에 먼저 들어간 놈들 숫자는 파악이 어렵습니다. 대략 10명 정도로 추정됩니다. 차장님, 거리 80m요. 전차 정지. 여기서 멈춰. 담장이 너무 가깝다. 유해진이 급제동을 한다. 꽉 잡아요. 전차가 급정거한다. 관성으로 내부가 출렁인다. 세 사람이 안전대의 의지에 충격을 흡수한다. 정지 후 바깥에서 소리가 들린다. 고함 소리, 발소리, 그리고 방 안에서 들려오는 여자들의 울부짖음. 여자 목소리가 들립니다. 박도영과 이상훈이 서로를 바라본다. 유해진이 처음으로 표정이 굳어진다. 조종수석에서 늘 가볍게 굴던 그가 지금은 입술을 꽉 물고 있다. 박도연이 차분한 목소리로 말한다. 상훈아, 주포로 건천궁 문 앞 공터 조준해. 문에서 10m 전방 빈 땅. 거기 사람 없지? 이상훈이 조준경으로 확인한다. 사람은 없습니다. 낭인들이 문 주변에만 몰려 있고 그 앞 공터는 비어 있습니다. 다목적 고폭탄 장전됐지? 약실에 날개 안정 분리철갑탄 장전 상태입니다. 교환할게요. 이상훈이 재장전 절차를 빠르게 진행한다. 약실이 열리고 새 포탄이 장전된다. 다목적 고폭탄 장전 완료.
경고 사격 한 발. 이상훈이 트리거에 손가락을 올린다. 잠깐 그의 손이 떨리는 것이 보인다. 이상훈이 숨을 가다듬고 트리거를 당긴다. 발사. 120mm 주포가 불을 뿜는다. 전차가 반동으로 뒤로 밀린다. 성안이라 소리의 충격이 더 크다. 건천궁 문 앞 공터에 포탄이 명중한다. 분화구가 생기고 흙과 돌이 사방으로 튀어오른다. 충격파가 건물을 훑고 기와가 쏟아진다. 건천궁 문 앞에 있던 낭인들이 충격에 날아가거나 바닥을 구른다. 귀를 막고 엎드리는 자들, 비명을 지르며 달아나는 자들. 순식간에 문 앞이 정리된다. 차장님, 문 앞적 상당수 도주합니다. 하지만 일부가 건물 뒤로 숨어들었어요. 그리고 안에 먼저 들어간 무리는 아직 안에 있어요. 박도연이 해치를 열며 나간다. 나 들어간다. 이상훈, 날 따라와. 박도연이 해치를 반쯤 열다가 멈추고 유해진을 바라본다. 유병장, 이 전차가 없어지면 우리는 여기서 아무것도 못한다. 넌 꼭 전차를 지켜야 해. 유해진의 표정이 굳어진다. 네, 알겠습니다. 누가 접근하면 먼저 경적 울리고 위협 기동 써. 주무장은 내 명령 없이 발사하지 마. 알았지? 유해진이 말없이 고개를 끄덕인다. 이상훈 나와. 박도현과 이상훈이 전차에서 뛰어내려 건천궁 문을 향해 달린다. 두 사람 모두 K사 권총을 뽑아 들고 있다. 박도현이 앞서고 이상훈이 뒤를 따른다. 건천궁 문 앞. 낭인 2명이 충격에서 반쯤 회복해 바닥에서 일어서고 있다. 그중 하나가 일본도를 잡으려 한다. 박도현이 달리면서 그 팔을 밟아버린다. 낭인이 비명을 지른다. 이상훈이 다른 낭인의 뒷덜미를 잡아 벽에 던진다. 차장님, 저 사람들 죽은 건 아니죠? 박도현이 계속 달리면서 좌우를 살핀다. 아직 안 죽었어. 빠르게 움직여라. 건천궁 내부로 진입한다. 조선시대의 궁궐 내부에 두 사람의 군합발 소리가 바닥을 울린다. 나무 기둥과 종이 창호문, 돗자리와 낮은 탁자들 뒤로 발소리가 들린다. 일본 낭인 3명이 복도 끝에서 달려온다. 박도연이 이상훈에게 눈짓하며 오른손을 왼쪽으로 가리킨다. 두 사람이 좌우로 벌어진다. 세 발의 총성이 울림과 동시에 바닥에 낭인 3명이 쓰러진다. 두 사람이 궁궐 내부를 계속 달린다. 박도연의 눈이 빠르게 주변을 훑는다. 어디서 소리가 나는지 파악하려 한다. 소리, 저쪽이에요. 오른쪽. 복도 오른편에 방문 하나가 보인다. 안에서 낮은 울음소리와 거친 남성의 일본말 목소리가 들린다. 박도연이 방문 앞에서 멈추고 이상훈을 보며 손짓한다. 오른쪽과 왼쪽에 각각 위치한다. 박도연이 발로 방문을 찬다. 문이 종이처럼 열린다. 5명의 낭인들이 여인들을 구석으로 몰아붙이고 있다. 궁녀 2명이 이미 바닥에 쓰러져 있다. 한 여인이 뒤에 있는 궁녀 3명을 양팔로 가리며 서 있다. 그 눈빛은 공포 속에서도 무너지지 않는다. 황후다. 그녀가 황후임을 그 눈빛 하나로 알 수 있다. 낭인 중 지휘관처럼 보이는 자가 칼을 겨누고 있다. 그의 눈이 이상하게 초점이 없다. 광신적인 눈빛이다. 박도영과 이상훈이 방에 들어서며 권총을 낭인들에게 겨눈다. 무기를 내려놔라. 지금 바로. 낭인들이 멈추고 뒤를 돌아본다. 이상한 무기를 들고 이상한 복장의 두 남자를. 낭인 중 지휘관인 듯한 자가 박도현과 이상훈에게 일본도를 겨눈다. 너희는 뭐냐? 어느 나라 병사냐? 천국인이냐? 그게 중요한 게 아니다. 지금 당장 무기를 내려놓고 이 자리를 떠나라.
그 순간 박도연이 시선의 끝으로 황후를 본다. 황후가 박도연을 바라보고 있다. 그 시선이 맞닿는다. 황후마마, 저희는 조선을 지키러 왔습니다. 움직이지 마십시오. 낭인들이 잠깐 멈칫한다. 조선말인데 들어본 적 없는 발음이다. 황후가 낮고 침착한 목소리로 묻는다. 너희가 이 나라 사람이냐? 황후의 목소리에 박도연은 무언가가 치밀어 오른다. 눈물은 아니다. 분노도 아니다. 경외다. 예, 마마. 그 순간 낭인 지휘관이 판단을 내린다. 불리하다고 느끼기 전에 움직이는 쪽이 낫다. 그는 칼을 들고 박도연에게 돌진한다. 박도연의 권총이 불을 뿜는다. 낭인 지휘관이 오른쪽 어깨에 총을 맞고 회전하며 쓰러진다. 그 찰나에 이상훈이 왼쪽에 있던 낭인의 팔을 꺾고 오른쪽 낭인의 발을 걸어 넘어뜨린다. 남은 낭인 2명이 순식간에 동료들이 쓰러지는 것을 보고 동시에 달아난다. 방 안에 박도연, 이상훈, 황후와 궁녀들만 남는다. 박도연이 권총을 내리고 황후 앞에서 반무릎을 꿇는다. 군인의 자세지만 경의를 담은 몸짓이다. 박도연이 조용하지만 걱정스럽게 묻는다. 괜찮으십니까, 마마? 황후가 한참 동안 박도연을 내려다본다. 그 눈빛은 탐색하고 있다. 공포에서 벗어나는 중인 것 같지도 않다. 처음부터 무서워하지 않은 것처럼 보인다. 너는 대체 어디서 온 사람이냐? 뭐라고 대답해야 할지 박도연의 머리가 복잡해진다. 그러나 지금은 그것도 나중의 문제다. 나중에 말씀드리겠습니다, 마마. 지금은 이 자리를 피하셔야 합니다. 아직 경복궁 안에 적이 남아 있습니다. 어디로 가야 하느냐? 황후와 궁녀들이 더 안쪽 내전으로 이동했다. 박도연과 이상훈이 건천궁 입구 쪽으로 복귀한다. 밖에서 전차 엔진 소리가 들린다. 유해진이 혼자 전차를 지키며 외부 카메라를 통해 주변을 주시하고 있다. 그의 표정은 진지하다. 혼자이지만 흔들리지 않으려 하고 있다. 경복궁 마당 곳곳에서 낭인들이 재집결하고 있다. 그들 중 한 명이 다른 낭인들 앞에 서서 뭔가 지시를 내리고 있다. 오카모토 류노스케, 완고한 체격, 군인의 눈빛, 전직 일본군 장교답게 혼돈 속에서 질서를 만들어내고 있다. 날카로운 일본말이 들린다. 저것은 기계다. 기계 안에 사람이 있어. 아무리 껍데기가 두꺼워도 안에 사람이 있어. 위에 덮개를 열면 사람이 나온다. 10명씩 팀을 나눠라. 2팀은 저 쇠덩어리 위로 올라가 덮개를 열고 안에 있는 자들을 처리해. 나머지는 황후가 있는 내전 방향을 계속 압박해. 유해진이 이 상황을 보면서 인터컴을 잡는다. 차장님, 빨리 복귀하셔야 해요. 일본 놈들이 전차로 올라오려고 해요. 지금 가고 있어. 포탑 90도 우회전시켜. 사람들 위협해. 알겠습니다. 포탑이 천천히 회전한다. 120mm 포신이 낭인들을 향해 돌아선다. 낭인들이 얼어붙는다. 포신 앞에 서 있다는 것만으로도 인간은 본능적으로 위협을 느낀다. 박도현과 이상훈이 전차 쪽으로 뛰어온다. 낭인 2명이 측면에서 달려들지만 박도현이 달리면서 권총을 쏜다. 이상훈도 나머지 1명을 쏜다. 2 사람이 동시에 전차에 오른다. 해치가 닫히고 전차 내부에 3 사람이 다시 모인다. 박도연이 외부 카메라를 확인한다. 상황은? 유해진 그동안 외부 카메라로 봤던 내용을 설명한다. 저 리더가 낭인들 다시 모았어요. 조직적으로 움직이고 있어요. 근데 차장님, 밖에 추가 병력도 오고 있어요. 총을 든 집단이에요. 이상훈이 열상 조준경으로 확인한다.
차장님, 조선 군복이에요. 근데 움직임이 낭인 편인 것 같아요. 훈련대다. 일본에 포섭된 조선 병사들. 의미사변에 이 사람들도 가담했어. 이상훈의 표정이 굳어진다. 같은 나라 사람들인데 항상 친이라는 놈들이 있어. 그때 동쪽에서 총성이 들린다. 하승총 특유의 탁 터지는 소리. 박도연이 열상 조준경을 동쪽으로 돌린다. 홍계훈이 이끄는 조선 시위대 30명이 동쪽 담장을 넘어 경복궁 안으로 진입하고 있다. 박도연의 얼굴에 짧은 미소가 번진다. 왔군. 홍계훈이 말을 달리며 전차 쪽으로 다가온다. 그의 뒤로 조선 시위대 병사들이 달려온다. 그들 중 다수는 두려움을 품고 있지만 지휘관을 믿고 따르고 있다. 박도연이 해치를 열고 머리를 내민다. 홍계훈이 말 위에서 큰 목소리로 물었다. 황후마마가 살아계시다는 전령이 왔다. 내 덕이냐? 아직 완전히 끝나지 않았습니다, 장군. 경복궁 안에 낭인 무리가 20명 이상 남아있고 훈련대 병력까지 접근 중입니다. 홍계훈이 칼집을 잡으며 묻는다. 어떻게 할 것이냐? 우리가 정면을 막겠습니다. 저 쇠기계가 앞으로 나가면서 낭인들을 끊어놓겠습니다. 장군 병력은 동쪽에서 포위망을 좁혀서 도주로를 막아주십시오. 홍계훈은 잠시의 망설임도 없이 답한다. 알았다. 그리하마. 유병장. 기동 시작해. 낭인 집단 정면 압박. 직접 타격 금지. 위협 기동만. 이상훈. 동축기관총 준비해. 알겠습니다. 어떤 경로로 가요? 저쪽 큰 마당 가로질러서 정면으로. 목표는 오카모토. 그 리더를 끊어놓아야 낭인들이 조직적으로 움직이지 못해. 전차가 경복궁 내부 마당으로 진출한다. 넓은 마당에 낭인 무리가 흩어져 있다. 오카모토가 그들을 향해 소리치며 재집결을 독려하고 있다. 흩어지지 마라. 저 쇳덩이를 정면에서 상대하면 안 된다. 양측면으로 우회해라. 그 순간 전차가 오카모토를 향해 빠르게 기동한다. 55톤의 강철이 돌진한다. 낭인들이 비명을 지르며 좌우로 흩어진다. 오카모토가 물러서며 뒤로 달아난다. 전차가 낭인 집단의 한가운데를 가로질러 지나간다. 낭인들이 양쪽으로 벌어진다. 그 순간 이상훈이 동축기관총 방아쇠를 당긴다. 발사! 7.62mm 동축기관총이 낭인들 발 앞 땅을 쏘아댄다. 흙이 파이고 먼지가 솟는다. 낭인들이 기겁하며 도주한다. 동시에 경복궁 동쪽에서 홍계훈의 시위대가 돌격한다. 화승총 소리가 경복궁 마당을 울린다. 낭인들이 동서 양방향에서 압박을 받는다. 홍계훈이 칼을 들고 선두에서 병사들을 독려하고 있다. 전진하라. 왜구를 쳐라. 한 발짝도 물러서지 마라. 낭인들의 조직이 무너지기 시작한다. 측면에서 시위대가 압박하고 정면에서 전차가 몰아붙이고 도주하는 자들마다 서로 부딪히고 발이 엉킨다. 전투가 아니라 공황 상태다. 박도연이 외부 카메라로 전황을 파악하면서 홍계훈과 연락한다. 박도연이 해치를 열고 목소리로 지시를 전달한다. 장군, 남쪽 담장 쪽 도주로를 막으십시오. 거기로 빠져나가려는 무리가 있어요. 홍계훈이 말고삐를 채고 달리면서 뒤를 향해 소리친다. 사소대, 남쪽 담장 막아라. 조선군 병사 6명이 재빠르게 방향을 틀어 남쪽으로 달린다. 전차 내부로 돌아온 박도연의 눈은 계속 오카모토를 추적하고 있다. 상훈아, 저쪽 리더 지금 어디쯤이야? 이상훈이 열상 조준경으로 위치를 확인한다.
3시 방향. 나무 뒤에 숨었어요. 북쪽으로 움직이고 있어요. 차장님, 건천궁 방향이에요. 얼마나 됐어? 방금이요. 30초도 안 됐어요. 거리는? 건천궁까지 200m. 빨라요. 뛰고 있어요. 박도연이 해치를 열고 뛰어내린다. 박도연이 전차에서 뛰어내려 달리기 시작한다. 군화 소리가 경복궁 마당을 울린다. 숨을 조절하며 달린다. 훈련이 되어 있는 몸이다. 두려움은 없다. 분노가 연료가 되어 있다. 건천궁으로 들어선다. 내부 복도는 어둡다. 아침빛이 창호문을 통해 가느다랗게 들어오고 있다. 복도 끝에서 발소리가 들린다. 박도연이 벽에 붙어 권총을 들고 숨을 고른다. 오카모토 류노스케가 복도를 뛰어오고 있다. 그는 황후가 있는 내전 방향으로 가고 있다. 방향을 알고 있다는 것은 이미 내부자가 있다는 뜻이다. 일본 놈들과 소통하는 배신자가. 박도연이 복도 끝에서 오카모토를 막아 세운다. 거기 서라. 오카모토가 멈추지 않는다. 아니, 더 빠르게 박도연에게 달려든다. 두 사람이 복도에서 충돌한다. 오카모토가 칼을 꺼내 찌르는 동작을 하며 달려든다. 박도연이 권총을 들고 무릎사 자세를 취한다. 한 발 더 움직이면 쏜다. 오카모토가 멈칫하며 속도를 줄인다. 칼을 버려라. 오카모토는 박도연의 말을 무시하며 칼을 높이 치켜들었다. 한 발의 총성이 울리며 오카모토가 왼손으로 오른팔을 감싼다. 박도연의 총알이 오른쪽 어깨를 관통한 것이다. 칼이 바닥에 떨어지고 박도연의 군화가 오카모토의 턱을 가격한다. 캣! 짧은 비명소리가 들리고 오카모토의 몸이 바닥으로 뒹굴었다. 박도연이 벽에 기대어 숨을 고른다. 오카모토 류노스케, 넌 역사의 을미사변의 주범으로 기록되어 있어. 오카모토가 턱을 만지며 미간을 찌푸린다. 역사? 역사는 강한 자가 쓰는 것이다. 그리고 강한 쪽은 우리야. 박도연의 입에서 조용히 일본말이 나온다. 오늘은 아니야. 박도연이 권총을 넣고 일본도를 잡으려고 허리를 숙였다. 그 순간 오카모토가 일어나 박도연의 허리를 양팔로 안아 태클을 건다. 두 사람이 바닥을 구른다. 오카모토가 박도연의 목을 잡고 조르기 시작한다. 박도연이 손을 집어넣어 풀려 하지만 힘이 달린다. 시야가 흐려지기 시작한다. 귀에서 소리가 멀어진다. 복도 끝에서 방문이 열린다. 황후가 걸어 나온다. 궁녀들이 뒤에서 말리지만 황후는 들어가지 않는다. 그녀는 걸어 나와 그 자리에 선다. 황후가 낮고 태연한 목소리로 오카모토에게 말한다. 나는 두렵지 않다. 오카모토가 반사적으로 그 소리에 고개를 돌린다. 박도연이 그 순간을 잡는다. 목을 조르는 팔 안쪽으로 턱을 집어넣어 팔을 이완시키고 동시에 오른쪽 팔꿈치를 오카모토의 갈비뼈에 꽂는다. 오카모토가 공기를 뱉는다. 박도연이 몸을 비틀며 오카모토의 팔을 역관절로 꺾는다. 뚝! 오카모토가 비명을 지르며 바닥을 굴러 쓰러진다. 팔이 꺾인 채로 일어서지 못한다. 박도연이 무릎을 짚고 일어선다. 숨이 거칠다. 목에 손을 가져다 댄다. 멍들었지만 괜찮다. 그가 권총을 꺼내더니 오카모토를 향해 한 발을 소비한다. 오카모토의 몸이 털썩하더니 움직임이 없다. 황후를 박도연을 바라본다. 박도연이 숨을 헐떡이며 황후를 본다. 괜찮으십니까, 마마? 박도연을 바라보는 황후의 표정이 복잡하다. 감사와 탐색과 아직 하지 않은 수많은 질문들. 내가 이 나라 사람이라 했지. 예. 황후가 오카모토를 내려다보고 다시 박도연을 본다.
고맙다. 모든 낭인이 제압되거나 도주했다. 경복궁에 1895년 10월 8일 아침에 역사가 기록하지 않은 조용한 승리가 있었다. 경복궁 건청궁 마당에 아침 해가 뜨기 시작한다. 아침 햇살이 경복궁 지붕을 물들이기 시작하며 주홍빛과 금빛이 기와 위에서 번진다. 모든 낭인이 제압되거나 도주했다. 오카모토 류노스케는 박도연의 총탄에 싸늘한 시신이 되었다. 경복궁 안에 이상한 정적이 흐른다. 화약 연기가 아직 거치지 않은 마당에 55톤의 강철 전차가 조선 궁궐의 마당 한가운데 서 있다. 역사상 있을 수 없는 풍경이 펼쳐져 있다. 전차에서 유해진과 이상훈이 내려온다. 두 사람이 전차 옆에 서서 경복궁 내부를 바라본다. 홍계운의 조선 시위대 병사들이 마당 여기저기에 흩어져 있다. 그들은 전차를 경외의 눈으로 바라보고 있다. 멀리 서 있는 병사, 가까이에서 전차 궤도 자국을 손가락으로 짚어보는 병사. 이상훈이 허탈한 표정으로 바닥에 주저앉는다. 끝났어요? 유해진은 멍한 눈으로 경복궁을 둘러본다. 경복궁이다. 진짜 옛날 경복궁? 이런 모습이었구나. 전차 위에 앉아 기와 지붕들을 바라본다. 그의 눈빛에 무언가 복잡한 감정이 스친다. 평소 입이 거칠고 아무것도 심각하게 받아들이지 않을 것 같았던 유해진 병장. 그가 지금 이 풍경 앞에서 조용해져 있다. 박도연이 건청궁에서 나온다. 오카모토 시신을 홍계운의 병사들에게 인계한 모양이다. 그의 군복은 흙과 먼지로 얼룩져 있다. 목에 멍이 들기 시작하는 게 보인다. 하지만 그는 똑바로 걷고 있다. 그때 내전 쪽에서 발소리가 들린다. 고종이 걸어 나오고 있다. 곁에 내관이 2명, 그 뒤로 황후가 따른다. 고종은 극도의 공포를 겪은 사람처럼 창백한 얼굴이다. 하지만 그 눈빛에는 무언가가 타고 있다. 고종이 멈춰서서 전차를 올려다본다. 그 거대한 강철 덩어리를, 그리고 그 곁에 선 3명의 현대 군인들을, 잠시 무슨 말을 해야 할지 모른다는 듯이 서 있다. 고종이 낮은 목소리로 내관에게 묻는다. 이 쇠마차가 정말 우리를 구한 것이냐? 내관의 목소리가 떨렸다. 전하, 신도 믿기 어려우나 그리 보입니다. 고종이 걸어오더니 박도연 앞에 멈춰선다. 이 쇠마차를 이끌고 온 자들이 짐의 가족을 구했다고 들었소. 박도연이 고종 앞에 무릎을 꿇었다. 전하, 저희는 그저 할 수 있는 일을 했을 뿐입니다. 고종이 박도연을 내려다본다. 할 수 있는 일을, 조선에서 짐의 병력도 하지 못한 일을 그대들이 했소. 그대들은 어디서 온 것이오? 이 복장은 보지 못한 것이고 이 무기도 저 새 마차도 이 세상 것이 아닌 것 같은데. 박도연은 아직 고개를 들지 않고 있다. 전하, 저희는 조선의 후예들입니다. 조선의 후예. 그 말이 무슨 뜻이오? 미래에서 왔다는 것이오? 전하께서는 알고 계실 것입니다. 정확한 설명보다 더 중요한 것이 지금 있습니다. 고종이 잠시 생각하는 듯 침묵한다. 그렇군. 고종이 황후를 본다. 황후가 살아있다. 그게 지금 이 순간 가장 중요한 사실이다. 고종의 눈에서 무언가가 흘러내린다. 그는 황후 쪽으로 가서 그 손을 잡는다. 두 사람이 말없이 손을 맞잡는다. 건청궁 내 소당에서 박도현과 명선황후가 단독 면담을 갖는다. 역사를 알고 있는 자와 역사를 살아가고 있는 자의 대화. 작은 방 창호문으로 아침 햇빛이 부드럽게 들어온다. 가야금 소리가 멀리서 들리는 것 같다. 착각인지도 모른다. 방에는 박도현과 황후, 그리고 문 바깥에 궁녀 1명뿐이다. 황후가 직접 차를 따르고 박도현이 받는다. 두 사람이 서로를 바라본다.
그 눈빛은 40년의 세월과 수많은 정치적 싸움을 담고 있다. 박도연은 34세다. 군인이지만 역사를 사랑했던 사람이다. 지금 그 역사 속에 있다. 내가 우리 조선의 미래에서 왔다고 했다지. 그렇습니다, 마마. 믿기 어려우신 말씀인 줄 압니다. 명성황후가 찻잔을 들고 입으로 가져간다. 오늘 내가 본 것을 믿기도 어렵다. 새로 만든 괴물이 경복궁 마당을 달리고 천둥 소리를 내며 포탄을 쐈다. 그 쇠 괴물과 함께 온 너희가 나를 구했다. 어디서 왔든 내가 감사해야 할 것은 분명하다. 박도연이 절을 한다. 황송합니다. 그럼 묻겠다. 솔직하게 대답해야 한다. 예, 마마. 내가 오늘 살지 않았더라면 조선은 어찌 되었겠느냐. 박도연이 입을 다문다. 그 질문을 어떻게 대답해야 할지. 그러나 황후는 어떤 형식적인 위로를 원하는 것이 아닌 것 같다. 그 눈빛이 진실을 요구하고 있다. 마마, 제가 아는 역사에서는 오늘이 다른 결말이었습니다. 명성황후는 표정 하나 바뀌지 않고 매우 차분하게 다시 묻는다. 내가 죽었단 말이냐? 박도연이 다시 고개를 약간 숙인다. 예, 그렇습니다. 황후가 차를 내려놓고 창문 밖으로 시선을 보낸다. 아침 햇살이 그녀의 측면 얼굴을 비춘다. 내가 어떻게 죽더냐? 박도연의 목소리가 잠깐 막힌다. 일본 낭인들에게 시해되셨습니다. 건청궁 오코루에서 그리고 시신이 불태워졌습니다. 황후가 아주 천천히 고개를 끄덕인다. 그 눈빛은 공포가 아니다. 수용이다. 인간이 자신의 죽음을 인식하고 그것을 받아들이는 눈빛이다. 그러나 동시에 더 큰 무언가를 생각하고 있다. 그렇구나. 내 오래전부터 그 예감이 있었다. 일본이 나를 그대로 두지 않으리라는 것. 그래도 두렵지 않았다. 이 나라의 황후가 두려움에 쫓겨 정치를 할 수는 없으니. 마마. 그런데 내 덕분에 내가 오늘 살았다. 황후가 잠깐 눈을 감았다가 뜬다. 그렇다면 내가 앞으로 이 나라를 위해 더 해야 할 일이 있다는 뜻이겠지. 그 눈빛에서 강한 의지가 빛난다. 죽음 앞에서 더 단단해진 사람의 눈빛. 한 가지만 더 묻겠다. 조선은 결국 어찌 되느냐? 박도연이 잠깐 눈을 감는다. 그의 머릿속에 역사가 흘러간다. 을사늑약, 경술국치, 35년의 식민지 시대, 광복, 전쟁, 분단, 가난, 그리고 재건, 민주화, 경제성장, 그리고 지금의 대한민국. 박도연이 눈을 뜨며 조용하게 설명을 이어간다. 힘든 길을 걷습니다, 마마. 정말 힘든 길을. 많은 사람들이 울고 많은 것을 잃는 시간이 옵니다. 마마의 나라가 이름도 잠시 빼앗기는 때도 있습니다. 명성황후는 박도연의 말에 눈을 감는다. 예상했던 것이기에 표정이 무너지지는 않는다. 하지만 끝내 일어섭니다. 이 나라 사람들이 스스로 일어섭니다. 그리고 마마의 나라는 제가 온 그 미래에서 세계에서 손꼽히는 나라가 되어 있습니다. 명성황후가 고개를 든다. 다른 나라들이 우러러보는 나라입니다. 마마의 이름을 기억하는 나라입니다. 황후의 눈가가 촉촉해진다. 하지만 울지 않는다. 그 눈빛에 눈물이 맺히지만 그것을 흘리지 않는다. 대신 미소가 번진다. 정말 오랫동안 지어본 적 없는 종류의 안도의 미소가. 그렇구나. 그것으로 족하다. 긴 침묵이 흐른 후 황후가 찻잔을 집어든다. 그리고 박도연을 바라본다. 고맙다. 내가 조선의 후예라는 말, 이제 믿겠다. 이 나라를 이렇게 사랑하는 사람이 다른 나라에서 올 수는 없으니. 박도연이 고개를 숙인다. 눈물이 흐른다.
군인이지만 어쩔 수 없다. 역사책에서만 읽었던 그 사람이 지금 자신의 눈앞에서 살아있다. 그것만으로도 충분하다. 이상훈이 전차 계기판을 점검하다가 이상한 패턴을 발견한다. 그의 얼굴이 굳어진다. 이상훈이 인터컴으로 박도연을 찾는다. 차장님, 지금 전차 내부 전자장비에 이상 신호가 들어오고 있어요. 타임슬립 직전에 봤던 그 패턴이에요. 박도연이 마당으로 나와 전차 쪽으로 걷는다. 박도연이 전차에 올라탄다. 얼마나 걸릴 것 같아? 정확히는 모르겠어요. 근데 이 진동 주기로 보면 빠르면 30분, 길어도 2시간 이내에 슬립이 다시 일어날 것 같습니다. 유해진의 목소리에 어떤 아쉬움이 묻어난다. 돌아가는 거네요. 우리가 역사를 바꾼 건데요. 차장님, 돌아갔을 때 우리 세계가 이상하게 변해 있으면 어떻게 해요? 모른다. 솔직히 모르겠어. 겁나지 않아요? 겁나지 않는다고 하면 거짓말이지. 근데 있잖아. 예. 역사가 어떻게 바뀌든 간에 내가 후회할 것 같지 않아. 여기서 아무것도 안 하고 그냥 돌아갔다면 평생 후회했을 것 같다. 유해진과 이상훈이 담담하게 고개를 끄덕인다. 저도요. 그리고 세 사람이 전차에서 내려와 경복궁을 바라본다. 이 순간을 눈에 담기 위해서 돌아가면 다시는 볼 수 없는 풍경. 그때 홍계훈이 천천히 걸어온다. 말에서 내린 채 무거운 발걸음으로 떠날 때가 된 것이냐. 그런 것 같습니다, 장군. 홍계훈이 전차를 한번 올려다보고 다시 박도연을 본다. 나는 평생 전장을 다녔어. 온갖 종류의 무기를 봤지. 하지만 저것 같은 것은 정녕 처음이다. 박도연이 살짝 웃는다. 저도 이런 상황은 처음입니다. 두 사람 사이에 잠깐의 침묵이 흐른다. 다른 시간, 다른 세계의 두 군인이 서로를 바라보는 침묵. 홍계훈이 손을 내밀고 박도연이 두 손으로 잡는다. 조선의 후예라 했지. 그 미래의 조선이 잘 살기를 바란다. 장군도 오늘을 잘 살아남으십시오. 홍계훈이 고개를 끄덕인다. 박도연은 알고 있다. 역사 속에서 홍계훈이 을미사변 이후의 혼란 속에서 전사했다는 것. 그가 평생 조선을 위해 싸우다 결국 조선을 위해 죽는다는 것. 박도연이 홍계훈의 손을 더 꽉 쥔다. 장군, 끝까지 싸우려 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때로는 살아남는 것이 더 중요합니다. 살아있어야 할 수 있는 일들이 있습니다. 홍계훈이 잠시 박도연을 바라본다. 그 말의 의미를 어느 정도 읽는 눈빛이다. 이 사람이 나의 미래를 알고 있다는 것을 어렴풋이. 홍계훈이 천천히 고개를 끄덕인다. 명심하겠다. 두 사람의 잡은 손이 천천히 풀린다. 그때였다. 광화문이 열린다. 미우라 고로가 들어온다. 60대 초반의 남자. 외교관 복장이지만 눈빛은 외교관의 것이 아니다. 그의 뒤로 일본 해군 육전대 100여 명. 그들의 소총이 K2 전차와 두 사람을 겨누고 있다. 무장이 낭인들보다 훨씬 체계적이다. 미우라가 박도현과 전차를 본다. 멀리 건천궁 방향을 본다. 그의 얼굴에서 감정을 읽기가 어렵다. 그는 훈련된 외교관이고 계산된 군인이다. 이것이 그 소문의 쇠 괴물이군. 신기하다. 하지만 미우라가 천천히 걸어 들어온다. 그의 눈이 전차를 훑는다. 황후는 이미 죽었을 것이다. 우리 사람들이 들어간 지 시간이 됐어. 확인하러 왔을 뿐이야. 박도연이 해치에 올라선다. 황후마마는 살아계신다. 미우라의 눈빛이 미세하게 달라진다. 그건 불가능해. 직접 확인하고 싶으면 들어와라. 하지만 이 전차를 통과해야 할 것이다.
미우라가 박도현과 전차를 바라본다. 그는 계산하고 있을 것이다. 이 기계의 정체가 무엇인지, 어디서 온 것인지, 어떻게 부술 수 있는지. 미우라가 부하에게 낮은 목소리로 지시한다. 쏴라. 소총탄 수백 발이 전차를 향해 일제히 날아든다. 금속이 금속에 부딪히는 소리에 불꽃이 튄다. 그리고 아무 일도 없다. 복합장갑은 소총탄 따위에 긁히지도 않는다. 일본 해군 육전대 병사들의 얼굴에 공포가 번진다. 미우라의 표정에도 균열이 생기기 시작한다. 이상훈의 급박한 목소리가 인터컴으로 들린다. 차장님, 전자기 이상 최고조입니다. 슬립이 임박했어요. 알았다. 연막탄 준비. 박도연이 해치에서 미우라를 내려다본다. 미우라가 박도연을 올려다본다. 두 사람의 시선이 맞닿는다. 당신이 뭘 계획했는지, 오늘 무슨 짓을 하려 했는지 너만의 생각이다. 그리고 역사에서 넌 오늘 지워진다. 미우라의 표정이 뭔가를 생각하는 듯 하더니 얼굴에 냉소가 스친다. 역사는 강한 자가 쓰는 것이야. 오늘 이 자리도 내가 쓸 것이고. 이상훈, 동축기관총으로 쓸어버려. 네, 알겠습니다. 포탑이 회전하더니 동축기관총 7.62mm가 불을 뿜는다. 두두두두. 미우라가 소리친다. 쏴라, 계속 쏴. 그 소리가 미우라의 마지막 목소리였다. 수백 발의 동축기관총 실탄이 미우라와 그의 병사들 몸을 뚫고 나간다. 일본 육전대 병사들이 쏜 총탄이 전차를 튕겨나간다. 박도연이 해치 위 대공기관총을 잡고 트리거를 당긴다. 12.7mm에 가공할 만한 묵직함이 일본 병사들을 초토화시킨다. 유병장, 연막탄. 알겠습니다. 연막탄 발사. 전차에서 연막탄이 발사된다. 광화문 앞 넓은 공간이 순식간에 흰 연기로 가득 찬다. 시야가 제로가 된다. 소총 소리가 잦아들고 일본 병사들이 마당에 널브러져 있다. 연막 속에서 전차 엔진 소리가 울린다. 그리고 전차 전체에서 빛이 새어나오기 시작한다. 타임슬립의 전조다. 차장님, 시작됩니다. 빛이 점점 강해진다. 연막탄의 흰 연기와 타임슬립의 하얀 빛이 뒤섞인다. 미우라와 그의 병사들의 시신이 보인다. 전차 내부에 세 사람이 좌석에 고정된 채로 앉아 있다. 이상훈이 손으로 손잡이를 잡는다. 유해진이 눈을 감는다. 박도연이 외부 카메라를 통해 경복궁의 마지막 모습을 바라본다. 멀리 건천궁 방향에서 명성황후가 마당에 나와 서 있다. 그녀가 빛을 바라보고 있다. 그녀의 얼굴에 무엇이 있는지 이 거리에서는 보이지 않는다. 하지만 그녀는 움직이지 않고 서 있다. 박도연이 카메라를 통해 그 모습을 바라본다. 잘 사십시오, 마마. 백광이 폭발적으로 터지고 순간적으로 사라진다. 경복궁 광화문 앞. 연막이 걷힌다. 전차가 없다. 미우라와 그의 병사들의 시신이 공간을 가득 채우고 있다. 명성황후가 건천궁에서 나와 그 자리를 바라본다. 전차가 있던 자리를, 깊은 궤도 자국을. 그 눈에 눈물이 맺힌다. 하지만 그것은 슬픔의 눈물이 아니다. 무언가를 받은 사람의, 빚을 진 사람의 눈물이다. 쿵. 전차가 훈련장 땅 위에 내려앉는다. 전차 내부에 세 사람이 그대로 그 자리에 있다. 계기판이 살아난다. 디지털 시계 1044. GPS가 신호를 잡는다. 좌표가 나온다. 경기도 포천 승진 훈련장. 스피커에서 훈련 통제관 소리가 들린다. 맹호 1-1 응답하라.
갑자기 레이더에서 소실되었다가 다시 포착됐다. 무슨 상황이냐? 세 사람이 서로를 바라본다. 얼마나 오래 있었는지 알 수 없다. 계기판의 시각은 똑같다. 하지만 그들의 눈빛은 완전히 다르다. 출발 전에 그 눈빛이 아니다. 유해진이 헬멧을 벗는다. 그의 머리카락이 땀으로 젖어 있다. 그가 창밖을 바라본다. 훈련장의 풍경, 현대식 시설들, 아스팔트 도로, 저 멀리 철책. 이것이 2024년이다. 그는 아무 말도 하지 않는다. 이상훈이 해치를 밀어 올린다. 훈련장이다. 돌아왔어요. 박도연이 무전기를 잡고 뭔가 답하려다 멈춘다. 그의 눈에 눈물이 흐르지만 닦으려 하지 않는다. 그냥 흐르게 둔다. 명성황후가 차를 따르던 손, 홍계운이 내밀었던 손, 고종이 황후의 손을 잡던 모습, 건천궁의 아침 햇살, 경복궁 기와 지붕 위의 하늘이 그의 머릿속에 스친다. 그가 천천히 눈을 감는다. 잠깐의 시간이 흐르고 그가 눈을 뜬다. 무전기를 잡은 다시 군인이다. 맹호 1-1. 이상 없습니다. 훈련 계속하겠습니다. 역사는 을미사변에서 명성황후가 시해되었다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1895년 10월 8일 새벽, 경복궁 건천궁 오코루에서. 그 기록은 지금도 역사책에 남아 있습니다. 1895년 10월 8일 이후 조선 조정의 대응이 이전에 비해 훨씬 신속하고 강경했다는 기록이 있다. 하지만 을미사변 직후 조선 조정의 대응이 이전에 비해 현저히 달랐다는 기록도 있습니다. 고종이 아관 파천을 결정하기까지의 과정이 이전에 예상되던 것보다 더 단호하고 빠른 판단이었다는 기록도. 경복궁 건천궁 마당에서 어떤 무기로도 설명되지 않는 깊은 궤도 자국이 발견되었다는 조선 조정 관리의 목격담이 비공식 기록으로 남아있다. 그리고 경복궁 건천궁 마당에 어떤 수레바퀴로도 어떤 무기로도 설명할 수 없는 깊고 넓은 자국이 두 줄로 나란히 나 있었다는 목격담이 있습니다. 공식 기록으로는 남지 않았지만 몇몇 조선 관리의 일기와 회고에 그 언급이 있습니다. 그 자국이 무엇인지 설명할 수 있는 사람은 없었다. 다만 그것이 하늘이 조선에 보낸 무언가의 흔적이라고 믿는 자들이 있었다. 2024년 어느 대학 캠퍼스, 연구실, 책들과 논문들이 가득한 책상, 그 앞에 앉아 원고를 쓰고 있는 남자의 뒷모습, 짧게 자른 머리, 군인 특유의 반듯한 자세. 그가 고개를 들어 창밖을 바라본다. 측면 얼굴, 박도연이다. 제대 후 몇 년이 흐른 것 같다. 조금 나이 든 얼굴이지만 눈빛은 변하지 않았다. 그의 책상이 모니터 화면에 논문 제목이 보인다. 제목 을미사변 역사가 기록하지 않은 하루. 부제 1895년 10월 8일 새벽 경복궁 건천궁에서 무슨 일이 있었는가. 저자 박도연. 역사는 기록하지 않았다. 하지만 그 하루는 분명히 있었다. 그리고 그 하루는 오늘의 이 나라를 만든 수많은 하루들 중 하나였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려요.